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 주린이쌤, 주쌤입니다. 자, 어제 바로 찾아서 왔어야 됐었는데, 어제 원전 관련주 이슈가 너무 크게 터지는 바람에 한국항공우주, 저는 그래도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자는 방산 섹터의 하락보다는 어제는 증시가 빠지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조정은 좋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주린이쌤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어제 빠르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동안 잘 있었나? 하루 못 보니까 또 아쉬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중에 한국항공우주가 8% 가까운 상승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3일 정도 눌렸던 거를 시세를 다 뽑아버리면서 다시 또 밀어 올리는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 지지라인 9만 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으나 그래도 항상 여기 디디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자, 요거 바닥 다지고 다시 요거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중요한 지지라인 역시나 89,000원, 9만 원 라인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린이쌤의 의견은 어떠한가? 지금은요, 그 한국항공우주보다 우리 증시를 좀 잘 살펴봐야지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한테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자, 주가가 물론 눌렸다 하더라도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회복을 해주면서 만약에 눌렸던 것들이 증시가 회복을 해준다 하면 막 솟아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죠. 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우리 증시도 금리 발표를 앞두고 계속 연이어서 약간 힘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어쨌든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섹터 워낙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증시가 움직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파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눌렸던 것들이 좀 회복을 해줬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한국항공우주 개별적인 악재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9만 원 안팎 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단기 추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보세요. 소폭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지수가 받쳐줘야 돼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숨가쁘게 동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치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여파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여기서 특히나 내일 중요한 소식이 있죠. 연준의 금리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상승분들이 또 반납이 될 수 있는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수 따라 올라온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외인의 차익 실현이 살짝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지켜주지 못하면은 약간은 우리나라 증시 지수 자체가 약간 빠지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또 견조한 흐름이라도 하더라도 요거는 좀 보고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린 시스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기존에 보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9만 원 라인을 잘 보세요. 그리고 요 구간을 잘 내일 보고 잘 지키게 되면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고 그리고 보조지표에서도 약간 단기 상승 추세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력의 매집도 크게 이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나 여파가 팍 커져버리면은 이게 깨고 들어가는 선이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금리 발표 소식이 어떻게 나와주냐, 뭐 동결이면은 약간 불안 심리가 나와주게 되면서 외국인의 이탈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낙폭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대비하라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거에 버틴다라고 하면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왔을 때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 소폭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뜨고 있지만 금리
발표 소식 여부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가라앉게 되고 코스피 지수까지 가라앉게 되면 여파가 클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심은 반드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대비해가지고 하방으로 빠질 거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또 정리를 해놓으려고 해요. 내일 소식 나와주는 대로. 그래서 그거 보고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어디에 살고 어디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영상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거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37-3392로 한국항공우주라고 보내주시면 100% 무료 선착순으로 안내해드리니까 요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죠. 요거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금리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약간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수 또한 외인의 이탈이 나와주는 것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조금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지만 보조 지표는 약간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요라고 신호는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하방 압력, 금리 여파가 너무 크면 쭉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조심하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버틴다면 굉장히 힘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금리 인하 어떻게 나와줘야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거 왜 내일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 영상을 좀 바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흐름 타주고 있죠. 자, 어제와 사뭇 대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좀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흐름, 코스피 흐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증시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 1월부터 7월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와줬던 건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열어두면서 내 주식도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내 주식도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발표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파월의 입이죠. 파월 의장이 마지막 임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매파적인 발언,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 둔화보다 인플레 위험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낙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의 코스피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도 다시 한번 되돌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내 주식에도 지수가 끌어내려가면은 외국의 이탈이 오늘도 나오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기간의 매집 때문에 이런 거라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증시가 다시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중립 기여를 박으면서 살펴보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파월의 금리 인하 요 소식이 뭐 매번 증시 낙폭 줬다가 기술적 반등 줬다라는 거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7개월 동안
숨도 고르지 않고 쉼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 조정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하워드 막스 또한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거품 초입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닷컴 버블 초기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고 이렇게 되면 올랐던 거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수가 있다. 한 차례 경고를 하는 중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또 높게 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고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술주들이 계속 빠지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팔란티어가 7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채권, 안전자산,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자, 그 이동이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거품 논란, 연준의 불확실성, 기술주, 고평가라는 미국의 흐름들을 잘 봐야지 오늘의 코스피와 나스닥의 흐름이 반대로 가는 요 현상, 내일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발 이슈로부터 하방 압력을 좀 견디기는 힘들 수 있다. 왜? 우리는 1월부터 7월달까지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수 자체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방향이 크게 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코스피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만약에 금리 기조 유지가 계속되다. 아직 물가가 아직 위험하고 금리 나 못 내려 이러는 순간에 그 낙폭은 추가 하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 면에서 하락 압력을 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비둘기 발언을 한다. 고용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좀 검토 가능해.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유동성, 자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자, 이 위험 자산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지수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둘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기술주를 포함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왜 7일 동안 뺐으니까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양극단적인 전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살펴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전체적으로 지수가 바닥이면은 위험해도 워낙 바닥이니까 들어가겠는데 우리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주가 양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시트 공유해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장 움직임을 보면서 자, 어떻게 종목 꾸리고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추세 분석을 해서 자,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종목들 대응할 수 있게 대응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종목, 먹고 싶은 종목들을요, 주린이쌤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010-2537-3392로 종목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응할 수 있게 실시간 문자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매수 타점 잡으시고 이런 흐름이니까 오늘 장이 빠질 수 있구나.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가세요라고 잡아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참고 지표로 생각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대응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는 없는 거는 실시간에 대응이 가능해야 변동성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규정상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쉽게 올랐던 장세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뭐 코스피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하는데 자, 분명히 숨고르기와 순환매와 유동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상 우리는 이 상승장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너도 나도 주식 관심 갖죠? 그만큼 거품이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응하라고 주린이 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탑 참고하시면서 내 종목 위험성 있는지 꼭 참고하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